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2월 6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지나면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와대 홍보 참모들 일부 개편도 했고 여러 가지 이 사례들을 수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전쟁 선포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강력한 조치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가장 많이 시달린 인물은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의 거짓 진술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남자친구에게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서 거짓으로 통화를 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이 김의겸 대변인,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더 탐사를 놓은 곳과 야합이든 협업이든 본인은 협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쪽에서 녹음 테이프를 넘겨받아서 국정감사장에서 다 털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는 게 판명이 났죠. 지금 거의 다 결론이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경찰에서도. 그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동훈 장관은 이런 그 결론이 허위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계속 사과를 나에게 할 필요 없다.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것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에 벌써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더 탐사 그 유튜브 채널 거기 관계자 6명 더 탐사 쪽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에 아파트에 5명이 막 찾아가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도락을 막 흔들고 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김의겸을 포함해서 이 6명에 대해서 민사, 형사,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에게 계속 당했는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김의겸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은 면책특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지금 이 양쪽에서 더 탐사와 서로 협업하는 과정을 보면은 면책특권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이 단단히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한동훈 장관이 이 사람들 김의겸과 더 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해서 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이렇게 형사고소를 했고 또 서울중앙지법에는 이것과 별개로 김의겸 그리고 더 탐사 관계자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첼리스트와 통화한 그 내용을 녹음을 더 탐사에게 넘겨준 이른바 제보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을 상대로 무려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한동훈 장관은 법률가답게 고소장을 썼는데 30장이 넘는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장의 핵심은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인 김의겸이 사전에 더 탐사 측과 공모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공모했다 했지만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에게 야합 아니냐고 물었죠. 그런데 김의겸은 우물쭈물하다가 협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나 같은 말인데 본인이 그때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너무 강하게 놓으니까는 나는 장관직을 걸겠다. 당신은 뭘 걸겠느냐 이렇게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더 탐사 쪽하고 공모했다. 김의겸이 그 주장이 입증이 되면 김의겸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이것이 경찰의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보장을 하는 것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 쪽의 설명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의겸 의원이 사전에 국회 밖에서 더 탐사와 이런 일을 모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면책특권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면책특권은 되지만은 이미 밖에서 서로 공모를 했다.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했다. 그러면은 면책특권이 사라지고 박탈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의겸은 본인 스스로 국감장에서 제가 더 탐사와 같이 협업한 것은 맞다 이야기를 해버렸죠. 자, 이 말이 지금 그대로 걸려들어서 면책특권이 박탈돼서 이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해서 사법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김의겸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가짜뉴스 유포한 게 이것만이 아니죠.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뿐이 아니고 기자 출신이면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 천공과 관련된 이야기도 막 퍼뜨리고 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업무 협약식에서 한동훈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쫓아가 악수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 영상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에 대해서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 하면서 법적 대응을 요구를 했고 실제로 10억 원을 민사소송을 걸면서 형사 책임까지 다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은 또 교통방송 진행자 김호준 씨에 대해서는 직업적 업무론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직업적으로 업무를 퍼뜨린다. 자, 그런데 김호준은 대통령실에 의해서 지금 고발이 됩니다. 지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하고 나서 대통령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1호 고발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순방 때 사진을 놓고 최소 2~3개의 조명을 사용했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린 장경태가 이 1호로 고발이 됐고, 자, 2호, 3호 고발이 바로 김어준 그리고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대입니다. 김종대, 김어준 2호, 3호 고발이 됩니다. 김종대가 전 정의당 의원인데 이 본인은 원래 국회의원 보좌관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 국방위원을 한 국회 국방위원 보좌관을 해서 본인이 국방 전문가를 자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한 번 했는데 국방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방보좌관실의 행정관도 했고 그래서 본인이 국방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국방 분야의 인맥을 과시를 하면서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거짓말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새 정부 출범 전에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또 천공에 나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물색할 때 관여를 했다. 또 이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또 본인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하고 김어준 뉴스공장에 가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대, 김어준 이 두 사람을 형사고발합니다. 대통령실에서 2호 3호죠. 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종대가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있죠. 김용현 처장이 천공을 대동을 해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미리 둘러봤고 그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육참총장 공간을 관저로 하려다가 천공과 같이 가서 둘러보고 나서 아니다 해서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야기입니다. 천공의 말에 따라서도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동행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호준 씨가 어제 김종대를 또 자기 방송에 불러서 곧 그만둔다고 합니다. 뉴스공장.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는데 불러서 이 천공 개입 의혹을 다시 캐물었습니다. 뉴스공장에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호준 씨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겠죠. 경호처장이 미리 가서 천공을 데리고 역술원을 데리고 했다면은 또 무속 프레임에 그대로 걸려들겠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호준 씨 말입니다.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뉴스인데 간저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냐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김종대 씨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막연하죠.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은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헬기장이 있는데 그 헬기장 앞에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가 있다. 여기에도 천공이 다녀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들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들었다는 이야기죠. 천공이 이 경호처장과 같이 막 다녀가고 나서 대통령 간절을 육군참모총장 공간이 아닌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김호준 씨가 또 막 서로 맞장구를 막 칩니다. 맞장구를 쳐서 이 김호준 씨도 여기에 호응을 하면서 또 가짜 뉴스를 전파를 했기 때문에 같이 지금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짜뉴스 퍼뜨리기, 이 가짜뉴스 퍼뜨리기에도 지금 민주당과 또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김의겸 또 더 탐사 협업을 한 것처럼 김어준의 프로에 출연한 김종대의 말이 또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 의장, 그 전에 무슨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안 한 것이 천공 때문이다. 천공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또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당직자입니다. 민주당 당직자 김성한 원내대책위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학대 재생산하는 거죠. 협업을 시키는 거죠.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구설수에 올랐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의 조문 불참, 이태원 참사 막말 등 대통령의 행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완전히 야당의 정책위 의장이 유언비어 마타도어를 막 퍼뜨리는 겁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2의 국정농단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때 이 청담동에서 무슨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만나고 이 가짜뉴스가 나왔을 때도 바로 제2의 국정농단 이야기가 당직자 회의 안에서 나왔었죠. 민주당에서. 이렇게 또 협업을 하고 하니 자, 대통령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는 바로바로 대응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문을 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다. 천공이 공간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 자, 만약에 있으면은 그 CCTV 다 있으니까는 내놓으면 되죠.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 이렇게 고발을 예고를 했고, 지금 통신 기록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김 처장과 천공이 지난 3, 4월에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함께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할 계획입니다. 입증을 하고 고발을 합니다. 김어준, 김종대 두 사람을.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짜뉴스에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끈끈이 고발 조치하는 것도 그때그때 다 해야 되지만 이런 가짜뉴스들이 유포되는 구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성한 정책위 의장은 당 회의에서 저런 가짜뉴스를 가지고 막대 재생산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처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협업을 막 하는 거죠. 좌편향된 언론과. 그래서 끈끈이 이렇게 대응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포되는 이 언론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도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